네,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냥 약간 서브 디비전이 추가가 되어서 좀 알아보는 식으로만 거의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서브 디비전이 형성이 되어 가는가, 뭐 약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고 나서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이 섭디를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온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서브 디비전에 대한 기능들을 이번에는 좀 소개시켜 드리는 이제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그 점선면을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뭔가 되게 좀 아쉽다고 했었었는데, 제가 요 며칠 사용을 해보면서 본 게, 저번에 티스플라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티스플라인은 이 핫키로 점선면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제가 뭐 이제 선으로 작업을 할 거면 커브로 바꾸고, 제가 이제 점으로 작업을 할 거면 이제 뭐 벌텍스로 바꾸고, 면으로 작업을 할 거면 페이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런 핫키들에 대한 기능들이 지금 이 라이노 7, 이 서브 디비전에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 라이노 7에서는 이제 여기 옵션에서 키보드에 보시면 따로 설정을 안 하셨으면 이제 여기에 F5에 이 셀렉션 토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이 F5에 단축키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F5를 누를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여기에 이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이 바뀌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여기 포인트랑 여기 벌텍스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 포인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 점으로만 작업을 할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이나 면, 오브젝트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끌어서 선택을 해봐도 이제 점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손쉽게 뭐 점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F5를 눌러 보시면 이번에는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때는 그냥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 서브 디비전에 오브젝트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또 F5를 눌러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서피스랑 페이스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제가 면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이나 점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F5를 눌러 보시면 이번에는 커브랑 엣지, 그러면 나는 선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거다,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티스플라인에서는 이제 핫키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눌러서 이용을 하셨다면, 이제 지금 이 라이노 7의 서브 디비전에서는 이 F5를 이용을 해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이 필요하면은 점으로 작업을 할 거면 포인트 벌텍스에 놓고, 오브젝트를 작업을 할 거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랑 서피스를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커브랑 엣지로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렉션 필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포인트랑 벌텍스 이렇게 나눠서 써 있어요.
커브도 보면은 커브가 있고 엣지가 있고, 그리고 서피스 보면은 여기서는 서피스가 있고 페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넙스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서피스 모델링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서브 디비전 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서브 디비전 모델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넙스의 모델링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개로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의 라이노에서 실행이 된다고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넙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서브 디비전 툴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섭디. 그래서 이게 별개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이 왼쪽에 뭐 이제 포인트, 커브, 서피스는 이 넙스 모델링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벌텍스, 엣지, 페이스는 이 서브 디비전 모델링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커브랑 엣지랑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넙스에서도 커브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피스도 선택이 안 되고 포인트도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넙스 상태에서도 커브밖에 선택이 안 되고, 이 서브 디비전 상태에서도 이 엣지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뭐 이 페이스나 이 서피스나 페이스도 똑같이 여기서도 페이스밖에 선택이 안 되고, 여기서는 서피스밖에 선택이 안 되고, 여기서는 페이스밖에 선택이 안 되고. 네. 이제 그래서 포인트, 커브, 서피스는 이 라이노 넙스의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벌텍스, 엣지, 페이스는 이 서브 디비전의 점선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브 디비전에서 점선면을 제어하실 때는 F5를 눌러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마다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 이 서브 디비전 이 기능들만 좀 간단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능들만 좀 적어 왔어요. 그래서 얘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 커브랑 엣지로 이 셀렉션을 돌려놓고 여기 있는 커브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주위에 있는 커브들이 선택이 돼요.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익스트루드라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얘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커브를 그냥 늘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했던 게 얘를 이 커브를 늘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놓고 그 모양을 만드신다고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곡선을 이렇게 좀 옮겨주고, 얘를 또 돌출을 시켜서 커브를 좀 빼주시고, 얘를 또 위치를 바꿔주고, 얘를 또 회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잡아 나가시게 될 것 같아요. 잡아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이게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브릿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각이 지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스무스라고 해요. 스무스 토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이 기능을 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선을 잇거나 하실 때 이렇게 탭을 눌러서 각진 상태로 보고 이어가시면 편한 그런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브릿지나 이런 기능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서브 디비전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런 점의 개수가 맞아야지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돼요. 여기에도 보시면 벌텍스가 4개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벌텍스가 4개가 있죠. 그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엣지도 4개가 있을 테고, 얘도 엣지가 4개가 있을 테고, 이 숫자가 맞아야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서브 디비전 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시라고. 이 서브 디비전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쿼드 형태로 모델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 점을 4개를 맞추셔서 모델링을 하셔야지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여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서브 디비전 모델링을 구현을 할 때는 점을 4개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엣지를 전부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엣지를 전부 선택하고 브릿지를 누르면 이런 빈 공간이 채워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 있는 가장자리를 전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필을 누르시면 이렇게 막히게 되죠, 구멍이. 이거는 라이노의 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멍을 막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보면은 이 베벨인데 여기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시면 아까 그 선을 기준으로, 제가 선택을 했던 그 선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으로 면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에 세그먼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낮출수록 여기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고, 높일수록 생성되는 이 엣지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세그먼트를 높이면 엣지의 수가 늘어나고, 세그먼트를 낮추면 엣지의 수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해서 더 편하게 원하는 모델링을 이어나가시는
이게 베벨. 여기 있는 베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티치라고 있는데, 네,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치는 쉽게 말해서 그냥 면끼리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 점과 점을 하나로 합쳐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과 점을 하나로 합쳐준다. 붙여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디스플라인이나 그런 데서는 웰스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티치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티치는 이제 점이랑 점을 붙일 때 사용을 한다. 이 스티치를 이용을 하면 얘랑 얘랑 뚫려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스무스에서 보면, 스무스 상태에서 보면 뭐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이 부분만. 근데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가장자리들이 모두 맞춰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가장자리들이 맞춰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스티치는 뭐 점이랑 점을 뭐 이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 디바이드인데, 저도 이 기능은 지금 여기 라이노 7 서브 디비전에서 처음 봤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안에 네모가 하나 더 생기게 되죠. 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면이랑 점이랑 선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4등분으로 나누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디바이드를 적용을 할 때 오브젝트 전체를 서브 디바이드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면만 서브 디바이드를 적용을 하시면 이 면 안에서, 이 하나의 면 안에서 4개의 4등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면을 생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인서트 엣지인데, 이제 얘는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보시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스무스가 평평한 상태로 되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주시는 거예요, 생성할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낱점을 찍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 라인이 하나 생겼죠, 엣지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만 추가할 때, 그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인서트, 얘는 이 라인을 전체로 해서 생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라이노 7에서 섭디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주된 기능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브 디비전은
쿼드 형태로 제작을 모델링을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어펜드 기능을 덧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좀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